세계 정세라든지 이런 데 대단히 박죠. 특히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든지 이래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변수가 중요하고, 이럴 때는 정말 김규식 선생 같은 분의 역할이 대단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민족혁명당 내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의 패망을 앞에 두고 독립운동단체의 좌우 합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규식과 민족혁명당은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함께 좌우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독립운동단체들의 좌우 합작은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야 승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임시정부가 민족혁명당이 가입하기 전에는 김구 선생의 한국독립당 일당이었던 정부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 민족혁명당이 가담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혁명당 김규식 선생이나 뭐 김원봉 선생은 국민당 지역뿐 아니고 화북공산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임시정부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임시정부야말로 어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좌우 연립정부인 중경임시정부는 만주의 독립운동단체와 합작을 시도했다. 그리고 연합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해방은 이러한 준비를 다 하기 전에 갑자기 왔다. 해방 후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 미 군정은 잘 조직되어 있던 좌익 세력에 비해 취약한 우익 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에 장애가 되는 이승만을 배제하고 중도적 세력으로 우익을 결합시키고자 했다. 그러면서 중도 우익과 좌익과의 합작을 시도했다. 물론 좌익의 경우는 극단적 세력인 남노당을 배제했다. Kim-Koo was well known, and he was considered something of a hero, as was Sigmund Rhee. The interesting thing was that initially the American occupation authorities, General Hodge and others, relied on them to set up an operating government until they discovered the sort of hidden agenda that they had, which was to seize political power at the expense of the American occupation. And then a political directive came in from the State Department in Washington. This was 9 months after the occupation started, saying by no means identify the occupation with Sigmund Rhee and Kim-Koo, because we know these people and we don't trust them. 미 군정이 선택한 좌우 합작의 우익 대표는 김규식이었다. 미 군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이승만이나 한민당이나 혹은 김구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강범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갖는 어떤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한의 정치를 다시 재편해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이 이제 맞아떨어져서 좌우합작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이제 김규식 선생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김규식은 좌우 합작의 기회를 통해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앞당기려 했다. 정치적인 현안들을 두고 자꾸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정의 그러한 태도를 이용해서 어쨌든 좌우 세력을 연합시키겠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중요한 어떤 접착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자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김규식의 파트너는 여운형이었다. 그는 파리 강화회의,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를 같이 한 독립운동의 동지였다.
몇 차례의 예비 모임을 거쳐 46년 7월 25일 역사적인 좌우 합작 첫 정례 모임이 덕숭에서 열렸다. 좌익은 5원칙, 우익은 8원칙을 내세워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으나 서로가 양보하여 합의한다. 마침내 10월 좌우의 합작 원칙을 절충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다. 합작 7원칙은 극도로 분열돼 가던 해방 전국에서 좌우가 한 걸음 양보에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특히 토지개혁안에 대해 일부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소위 중간 노선이란 말을 썼는데 절대로 우리는 중간 노선 운동한 거 아닙니다. 좌우를 합작시키자고 한 게지 좌우를 떠나서 중간 노선 세우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제 중간 노선, 뭐 회색 분자들, 무슨 용공주의자들 이러고 몰아친 거지. 그러나 그 좌우합작위원회 자체는 어디까지든지 좌나 우나 남과 북이나 우리 민족끼리 화합을 해야 된다. 서로 양보를 하고 화해해야 된다 하는 게 그게였고.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은 12월 12일 12시 15분 군정청 홀에서 합작 7원칙에 따라 입법기구인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출범했다. 의장으로 취임한 김규식은 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좌우 합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구상을 한다. 이 의원이 결코 미 주둔군 사령장관이나 미 군정청의 자문기관이나 공부적으로 할 것은 아니며 또 이 군정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남해 있는 미 군정이나 북에 있는 어떠한 군정이나 그 존재를 단축시키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완연한 자격을 얻어 우리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하며 우리에게 대한 법령 제정도 우리의 손으로 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로서 자정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김규식은 북한의 인민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 속개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다. (47년 1월) 김규식은 통일 입법기구 수립을 위해 북한 측에 특사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미 군정에 밝힌다. 김규식에게 있어 남북 합작 시도는 좌우 합작에 이어 반드시 가야 할 다음 단계였기 때문이다. 47년 김규식은 신년사를 통해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신의 뜻을 천명했다. 우리는 과거 1년간의 쓰라린 경험에 의하여 그릇된 노선의 지도를 청산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광명한 전도를 전망하면서 가장 옳은 노선을 확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즉 합작